자, 2번 정맥계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맥이라는 것은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했죠.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혈관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간 혈관이 있고 위에서 이렇게 들어간 혈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팔의 정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의 정맥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뼈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뼈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복장뼈하고 어깨뼈, 봉우리가 이렇게 빗장뼈로 연결되어 있죠. 팔을 이어주는 뼈, 빗장뼈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뼈에는 위팔뼈가 이렇게 있죠. 위팔뼈 이제 아래쪽에는 아래팔에는 이제 안쪽에는 잡뼈가 있고 가쪽에는 노뼈가 있었죠. 자, 이렇게 먼저 뼈를 한번 그려 보시고요. 자, 이게 팔 쪽에 있는 뼈를 한번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맥 혈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팔 쪽으로 가는 정맥이 있고 또 겨드랑이 쪽으로 가는 정맥이 있겠죠. 그리고 빗장 밑으로 가는 정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빗장 밑 정맥이 이제 빗장뼈 밑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겨드랑이 정맥은 겨드랑이 쪽으로 가고 위팔 정맥은 위팔뼈 쪽으로 가고 이제 노정맥은 노뼈 쪽으로 가고 자정맥은 자뼈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빗장 밑 정맥으로 이제 가기 전에 팔머리 정맥과 위대 정맥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쪽에 이렇게 심장이 있겠죠.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팔머리 정맥이 있습니다. 위대정맥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정맥이 이제 위대정맥인데요. 아래에서 올라가는 정맥은 아래대정맥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올라가는 정맥과 위에서 내려오는 정맥이 있는데요. 자, 위대정맥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정맥이 위대정맥이고요. 위대정맥은 이제 팔머리 정맥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이게 팔머리 정맥인데요. 팔과 머리 쪽으로 간다고 해서 팔머리 정맥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팔머리 정맥은 또 목으로 가는 정맥과 빗장 밑으로 가는 정맥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목으로 가서 머리 쪽으로 가니까 이제 이 부분이 팔과 머리로 가는 정맥이고요. 자, 이 부분에는 팔 쪽으로 가는 것은 빗장 밑으로 가는 빗장 밑 정맥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목 속으로 가는 정맥이고요. 그래서 위대정맥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팔머리 정맥으로 이제 이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빗장 밑 정맥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이제 빗장 밑 정맥부터 이렇게 빗장 밑으로 가겠죠. 빗장 밑 정맥으로 이제 이렇게 갑니다. 좌우 빗장 밑 정맥으로 이렇게 가고요. 자, 빗장 밑 정맥에서 이제 겨드랑이로 가겠죠. 자, 여기에 겨드랑이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정맥으로 이어지고 겨드랑이 정맥에서 이제 위팔뼈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위팔 정맥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빗장뼈 밑이니까 이게 빗장 밑 정맥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심장 위쪽에는 이제 팔과 머리로 가는 정맥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팔머리 정맥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팔머리 정맥에서 합쳐져서 이제 위대정맥으로 이렇게 심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위팔 정맥은 다시 노정맥과 자정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노뼈 쪽으로 가는 노정맥과 좌뼈 쪽으로 가는 자정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혈관이 정맥이기 때문에 이제 노정맥과 자정맥이 합쳐져서 위팔 정맥이 되고 위팔 정맥이 이제 겨드랑이 정맥으로 합쳐지고 겨드랑이 정맥이 빗장 밑 정맥으로 합쳐져서 바로 팔머리 정맥으로 이렇게 팔머리 정맥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제 이게 두 개가 합쳐서 위대정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이제 심장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팔의 정맥을 이해하려면 이제 뼈의 위치를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다리의 정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의 정맥도 마찬가지로 뼈를 한번 그려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넙다리뼈 밑에는 정강뼈가 이렇게 있겠죠? 정강뼈 갓 쪽에는 종아리뼈가 이렇게 있고요. 엉덩뼈가 됐고 앞쪽에는 두덩뼈, 아래쪽은 궁둥뼈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엉덩뼈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척추뼈가 이렇게 있겠고요. 정강정맥이 있죠. 정강정맥은 이 정강뼈를 중심으로 이제 앞쪽과 뒤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정강정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가는 정강정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오금정맥으로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는데요. 이 오금이라는 것은 이제 무릎 뒤쪽, 이 무릎 뒤쪽에 이렇게 오목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릎 뒤쪽을 이렇게 굽혔을 때 오목 들어간 부분이 오금입니다. 자, 이쪽이 오금인데요. 이 오금으로 연결된 정맥이다 해서 오금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금정맥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넙다리 정맥이 있는데요. 이제 넙다리 뼈 쪽으로 가는 정맥이 넙다리 정맥이겠죠? 넙다리 뼈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정맥이 있는데 이게 자, 그 다음에 엉덩뼈하고 연결된 정맥. 이게 이제 엉덩뼈하고 연결된 정맥이 이렇게 바깥쪽과 속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바깥 엉덩 정맥과 속 엉덩 정맥을 합쳐서 온 엉덩 정맥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온 엉덩 정맥이고 이거는 이제 바깥쪽으로 가니까 바깥 엉덩 정맥이 되겠고요. 여기는 속으로 가니까 속 엉덩 정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렁정맥이 있는데요. 두렁이라는 뜻이 무엇이다면 언덕이나 가장자리, 자, 이게 바깥 둘레 이런 것들을 두렁이라고 합니다. 논이나 밭의 경계에 길게 솟아있는 둑을 우린 두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정맥은 이렇게 피부 가까이, 이 바깥 테두리의 피부 가까이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두렁정맥이라 합니다. 두렁이라는 의미는 피부 가까이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두렁정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두렁정맥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이 작은 두렁정맥은 자, 오금정맥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 부분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오금정맥과 넙다리 정맥을 먼저 보시고요. 넙다리 뼈 쪽으로 흐르니까 이제 넙다리 정맥이 되겠고요. 자, 이 무릎 뒤쪽을 오금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오금정맥이라 합니다. 이 오금정맥은 작은 두렁정맥, 지금 위치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바깥쪽, 피부 바깥쪽에 흐르는 정맥이니까 이쪽이 되겠죠? 자, 이쪽이 아니고요. 이쪽이 작은 두렁정맥인데 이 오금정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오금정맥은 이제 앞쪽에 있는 정강정맥과 정강뼈 앞쪽으로 흐르죠. 이 부분이 정강뼈니까요. 정강뼈 앞쪽으로 흐르는 정맥과 정강뼈 뒤쪽으로 흐르는 정맥이 합쳐져 가지고 오금정맥이 되는 겁니다. 앞 정강정맥과 뒤 정강정맥 합쳐져서 오금정맥으로 이렇게 되고요. 이 넙다리뼈 쪽에 있는 넙다리 정맥은 큰 두렁정맥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피부 바깥쪽을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큰 두렁정맥이라 합니다. 이 큰 두렁정맥은 넙다리 정맥과 큰 두렁정맥이 합쳐져서 바깥 엉덩정맥이 됩니다. 자, 이 바깥 엉덩정맥과 이제 속으로 가는 속 엉덩 정맥이 이렇게 합쳐져서 바깥과 속이 합쳐져서 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온 엉덩정맥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른쪽 온 엉덩정맥으로 이렇게 합쳐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두렁정맥은
오금정맥으로, 큰 두렁정맥은 이렇게 넙다리 정맥으로 합쳐져서 위쪽으로 올라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금정맥은 이 앞쪽과 뒤쪽 정강정맥과 합쳐져 가지고 오금정맥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넙다리 정맥은, 자, 여기에 있는 오금정맥이 이렇게 넙다리 정맥이 되고, 이 넙다리 정맥은 큰 두렁정맥이 이렇게 합쳐져서 다시 바깥 엉덩정맥으로 연결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금정맥은 쭉 올라가서 이쪽이 넙다리 정맥이 되겠죠? 자, 그리고 큰 두렁정맥이 이렇게 해가지고 넙다리 정맥으로 합쳐지죠? 자, 넙다리 정맥은 이 오금정맥이 이어지고 이제 큰 두렁정맥이 이렇게 연결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금정맥과 큰 두렁정맥이 이렇게 연결돼서 바깥 엉덩정맥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등 쪽에 있는 정맥은 이제 이 앞쪽 정강정맥과 그 다음에 작은 두렁정맥, 큰 두렁정맥으로 이렇게 연결되죠. 그 다음에 발바닥에 있는 정맥은 뒤쪽 정강정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세 번째 간 문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맥이라는 것은 두 개의 모세혈관 사이에 정맥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심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피를 동맥이라고 하죠. 동맥이 있고 가느다란 혈관을 우리는 모세혈관이라고 하고,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혈관을 우리는 정맥이라고 불렀죠. 자, 그래서 보통 동맥과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보통 혈관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 그 다음에 가느다란 모세혈관, 그리고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어떤 혈관들은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동맥이 있고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정맥이 있고요, 모세혈관이 또 있고요. 이렇게 정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모세혈관 사이에 정맥, 이 부분을 우리는 문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문맥이라는 것은, 이 문이라는 뜻은 통로, 문이라는 뜻인데요. 특정 관문이나 통로를 거쳐가는 혈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동맥, 모세혈관,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특정한 어떤 장기를 거쳐가서 들어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자, 문맥, 즉 통로, 관문을 뜻하는 혈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맥 중에 대표적인 문맥은 간 문맥과 뇌하수체 문맥이 있는데요. 자, 먼저 간 문맥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이 이렇게 있고요. 자, 심장이 이렇게 위에 있겠죠. 보통 심장에서 이제 나가는 피는 동맥이고, 이제 심장으로 들어간 피는 정맥인데요. 자, 이 간에도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겠죠. 자, 위에도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에도, 지라에도, 작은 창자에도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다 있겠죠. 심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피를 이제 동맥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위쪽으로 가는 동맥도 있고, 이자, 지라, 작은 창자, 이렇게 각각의 세포들에게 이제 동맥 혈관이 이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겠죠. 자, 이렇게 동맥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동맥 있고, 이제 모세혈관들이 있겠죠. 이제 위나 이제 이자, 지라, 작은 창자의 모세혈관을 거쳐서 보통은 이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간이라는 또 다른 이러한 그 장기를 거쳐가는 혈관이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자, 지라, 이제 이러한 것들도 이렇게 간으로 들어가고, 작은 창자도 이렇게 간으로 들어가가지고 간으로 들어가는
이제 통로, 문맥이다, 통로다라고 해서 간, 문맥이라고 하고요. 간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는 정맥 혈액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두 개의 모세혈관, 이 두 개의 모세혈관 사이에 흐르는 정맥을 우리는 이제 간문맥이라 하는데요. 이 간문맥은 정맥이지만 위나 또 이자, 또 작은 창자, 즉 여기에 있는 위 창자관을 통한 영양분들이 이렇게 정맥을 통해 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영양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이러한 혈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맥혈이지만 영양분이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 창자관의 모세혈관, 즉 위나 이자, 지라, 작은 창자, 즉 이렇게 위 창자관 등의 모세혈관들이 이제 이 간 쪽의 모세혈관 사이에 흐르는 정맥, 이 부분을 우리는 간문맥이라고 부른다겠죠. 자, 그리고 뒤에서 한번 보겠지만 이제 뇌하수체에도 문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 아래 길게 늘어진 몸체를 우리는 뇌 아래 하자, 늘어질 숫자, 몸체자 해가지고 뇌하수체라고 하는데요. 이 뇌하수체도 여기가 시상이 이렇게 있고 시상 아래에 시상하부라는 게 있죠. 시상하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있겠고, 자, 뇌하수체 앞에 있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모세혈관이 있겠고요. 시상하부에도 이렇게 모세혈관이 있는데 이 모세혈관과 모세혈관 사이에 정맥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두 개의 모세혈관 사이에 정맥피가 흐르는 것을 우리는 문맥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뇌하수체에 있기 때문에 뇌하수체 문맥이라고 합니다. 자, 크게 그래서 간으로 가는 문맥과 뇌하수체 문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홀정맥 계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홀정맥이라는 것은 쌍이 없는, 보통 정맥은 오른쪽 왼쪽 쌍이 있는데요. 쌍이 없이, 즉 짝을 이루지 않는 정맥이다 해서 홀정맥이라 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정맥이다 해서 홀정맥이라 합니다. 자, 이 홀정맥은 이제 아래 대정맥과 위 대정맥을 연결하는 곁순환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그림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정맥이 위 대정맥이고요.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정맥이 아래 대정맥인데요. 자, 위 대정맥과 아래 대정맥을 연결해주는 곁순환로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정맥이 위 대정맥이고, 아래 대정맥은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정맥이 아래 대정맥입니다. 아래 대정맥은 아래쪽에서 올라가고, 위 대정맥은 이제 위에서 심장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정맥인데요. 자, 여기를 연결해주는 이 홀정맥은 아래 대정맥과 위 대정맥을 연결해주는 곁으로 흘러가는 순환로인데요. 자, 먼저 홀정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홀정맥은 이제 오른 허리정맥에서 시작해서 넷째 등뼈 높이에서 위 대정맥으로 유입된다라고 되어 있죠. 위 대정맥의 이쪽에는, 자, 여기에서 위 대정맥으로 유입된다고 하는 거죠. 오른쪽 허리정맥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엉덩정맥으로, 자, 엉덩정맥에서 합쳐져서 아래 대정맥이 되는데요. 이 엉덩정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정맥이 바로 여기에서 오른 허리정맥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오른 허리정맥인데요. 이 오른 허리정맥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네 번째 등뼈 높이에서 이렇게 위대정맥으로 유입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홀정맥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오른쪽에만 있습니다. 오른쪽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홀정맥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 등뼈 높이에서 위대정맥으로 유입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홀정맥과 이제 반홀정맥이 있는데요.
이 홀 정맥의 반틈 정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반홀 정맥인데, 자, 이 부분은 왼쪽에 있는 정맥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정맥이 자, 왼 오름 허리 정맥으로 이렇게 그대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오름 허리 정맥인데요. 자, 이쪽은 왼쪽이 되겠죠? 자, 이쪽은 오른쪽이 되겠고요. 오름 허리 정맥에서 시작해서 자, 여기서는 이제 9째 등뼈 높이라고 했는데 8번째에서 9번째 등뼈 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홀정맥으로 유입된다 그랬죠? 이렇게 높이에서 오른쪽으로 홀정맥으로 이렇게 유입됩니다. 반홀 정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홀정맥보다 반쯤 올라가다가 이렇게 홀정맥으로 유입된다고 해서 반홀 정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반홀 정맥인데 더 추가된 덧반홀 정맥이 있는데요. 이 덧반홀 정맥은 왼쪽 동일하게 두 번째, 다섯 번째 갈비 사이 정맥에서 모여서 여기서는 8째 등뼈라고 했는데요. 7번째에서 8째 등뼈 높이에서 홀 정맥으로 유입됩니다. 동일하게 왼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7번째, 8번째 등뼈에서 이렇게 합쳐지는 이런 정맥을 이제 반홀 정맥에 또 추가적으로 덧붙여졌다 해서 덧반홀 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반홀 정맥과 반홀 정맥이 이제 왼쪽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홀 정맥으로 이렇게 유입돼서 이제 네 번째 등뼈에서 이렇게 위 대정맥으로 유입되는 정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홀 정맥을 오른 허리 정맥이 아니라 오름 허리 정맥으로 수정해 주시고, 오름 허리 정맥에서 시작해서 넷째 등뼈 높이에서 위 대정맥으로 유입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홀 정맥은 이제 위 대정맥과 이제 아래 대정맥을 이렇게 연결하는 겨순환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홀 정맥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아래쪽에 있는 대정맥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 이제 순환이 안 되겠죠. 그때 보조적으로 이렇게 오름 허리 정맥과 그 다음에 홀 정맥들이 이렇게 보조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아래 대정맥이 폐쇄됐을 때 이렇게 작용하는 혈관이다. 겨순환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 문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에는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과 모세혈관, 정맥이 있는데 이제 문맥이라는 것은 모세혈관, 두 개의 모세혈관 사이에 이렇게 정맥피가 흐르는 것을 우리는 문맥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맥은 두 개의 모세혈관 사이에 정맥혈관을 의미하는데요. 자, 간에 있는 모세혈관과 위 창자관에 있는 모세혈관 사이에 이렇게 정맥피를 우리는 문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과 위에 있는 또는 이자 또는 지라, 작은 창자 이러한 모세혈관들에서 이렇게 간으로 유입되는 이러한 정맥을 우리는 간으로 간다고 해서 간 문맥이라고 하고요. 간에 있는 모세혈관과 위 창자관에 있는 모세혈관 사이에 이런 정맥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간으로 들어가는 정맥을 통해서 혈관이 순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 창자관에 있는 이제 영양물질을 흡수해서 이렇게 간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이 문맥에는 이렇게 정맥혈이지만 영양분이 많은 혈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통 이게 정맥혈관에는 노폐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혈관들이죠. 자, 기초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송목 정맥과 빗장 및 정맥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혈관은 자, 심장이 이렇게 있고요. 위대정맥이 이렇게 있죠. 머리에서 심장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위대정맥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것을 아래 대정맥이라고 합니다. 정맥이니까 파랑색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빗장 및 정맥. 자, 이게 팔과 머리로 가는 정맥으로 또 되어 있고요. 이게는 이제 속으로, 목 속으로 가니까 속목 정맥이 되겠고, 자, 이쪽으로 빗장뼈 쪽으로 가니까 이거는 빗장 및 정맥이 됩니다. 그래서 속목 정맥과 빗장 및 정맥이 합쳐져서 우리는 팔머리 정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 속으로 가는 것과 빗장으로 가는 이러한 정맥과 이렇게 속목 정맥이 합쳐져서 우리는 이거를 팔머리 정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팔 쪽으로 가는 정맥과 머리로 가는 정맥을 합쳐서 팔머리 정맥이라고 하고, 머리로 가기 전에 목으로 가니까 이제 목 속으로 가는 정맥, 그 다음에 빗장 밑으로 가는 정맥, 이렇게 합쳐져서 팔머리 정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왼쪽과 오른쪽 팔머리 정맥이 합쳐져서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머리나 목, 팔, 가슴 안에서 정맥혈을 받아서 오른쪽 심방, 자, 여기가 이제 오른쪽 심방이죠. 오른쪽 심방으로 운반하는 혈관은, 자, 왼쪽에 있는 팔머리 정맥과, 자, 오른쪽에 있는 팔머리 정맥이 합쳐져서 위대정맥으로 되죠. 위대정맥이 돼서 오른쪽 심방으로 이제 운반한 혈관이니까 이제 여기서는 답이 위대정맥이 되겠고요. 자, 위대정맥은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있겠죠.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자, 위쪽으로 이렇게 머리나 목 위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제 팔 아래쪽에 이제 팔 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빗장 및 정맥을 통해서 팔머리 정맥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죠. 그래서 팔머리 정맥들이 합쳐져 가지고 들어가는 게 위대정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오름허리 정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자, 여기서 오른쪽이죠. 자, 가로막에 대동맥 구멍을 지나서 가슴 안으로 들어가 가슴 우리 내에 정맥혈을 받아들여 네 번째 등뼈 높이에서 위대정맥으로 유입되는 정맥은, 자, 위대정맥으로 유입되니까 자, 위쪽으로 이렇게 위대정맥이 이렇게 있겠고요. 자, 오른쪽 허리정맥으로 시작되어서 네 번째 등뼈 높이라고 그랬죠. 네 번째 아래 대정맥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지는 엉덩정맥이 있었죠. 자, 이 엉덩정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허리정맥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를 오름 허리 정맥이라고 하는데, 자,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오름 허리 정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자, 이게 가로막에 대동맥 구멍을 지난다고 했죠. 가로막에 이렇게 있는데요. 자, 가로막에 이렇게 대동맥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가로막에 대동맥 구멍을 이렇게 지나서, 자, 이렇게 위대정맥으로 들어가는 정맥을 우리는 오른쪽에만 존재하는, 홀로 존재하는 정맥이다 해서 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홀로 존재한다 해서 홀정맥이 이렇게 되겠고요. 이제 네 번째 등뼈 높이에서 위대정맥으로 유입되는 정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홀정맥이나 덧반홀정맥은 왼쪽에 있는 정맥이 되니까 해당이 되지 않고요. 온엉덩정맥은 엉덩정맥이 있겠고, 엉덩정맥에서 이제 올라가는 정맥이 오름 허리 정맥이라고 했죠. 허리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 해당이 없고요. 위창자 감막 정맥도 해당이 없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정맥혈이 간 문맥으로 유입되지 않는 기관은, 자, 이 정맥혈액이죠. 간 문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 문맥이라는 것은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죠. 자, 간으로 들어간 혈관이 있는데, 자, 이렇게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는데요. 간에 있는 모세혈관과 위에 있는 모세혈관, 그 다음에 작은 창자에 있는 모세혈관, 그 다음에 이자에 있는 모세혈관, 지라에 있는 모세혈관,
자, 이러한 모세혈관과 모세혈관 사이에 이 정맥혈이 흐르고 있다겠죠. 모세혈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자, 이 혈관들이 정맥이 되기 때문에 이 정맥이 간으로 들어가니까 이 간의 문이다 해서 이 부분을 간 문맥이라고 부른다겠죠. 그래서 간 문맥은 자, 위라든지 지라, 이자, 작은 창자에 있는 혈액들이 이렇게 유입돼서 간으로 들어가는데요. 콩팥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콩팥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간 문맥의 순환 경로이다. 자, 가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부분은 이제 뒤쪽에 이제 소화기 파트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제 작은 창자나 지라, 이자, 위 이런 것들에 있는 정맥 혈액이 이제 간 문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제 간 문맥으로 들어가서 이 간에 또 다른 혈관들이 있습니다. 자, 이 혈관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에 있는 부분을 한번 그려보면요. 자, 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아래 대정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래 대정맥이 이제 심장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이 간에는 또 이 중심에 이게 정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느다란 이제 모세혈관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 모세혈관을 우리는 굴처럼 보이기 때문에 굴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굴모세혈관에서 중심정맥으로 자, 중심정맥에서 아래 대정부로 이어진 혈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혈관을 우리는 간에서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간정맥이라고 부릅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정맥이 아래 대정맥이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간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간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이다 해서 간정맥이 이제 아래 대정맥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심정맥 그리고 굴모세혈관. 굴모세혈관은 이제 간으로 들어가는 간 문맥과 그 다음에 심장에서 간으로 가는 동맥이 있는데요. 심장에서 이렇게 간으로 가는 동맥. 자, 이 부분을 우리는 간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동맥과 또 정맥혈인 간문맥. 자, 이게 합쳐져 가지고 굴모세혈관으로 들어가고 굴모세혈관은 중심정맥을 통해서 간정맥을 통해서 아래 대정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간문맥에서 간으로 가서 자, 아래 대정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간정맥이 되겠습니다. 자, 간정맥을 통해서 아래 대정맥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간에서 이루어진 혈관들은 이렇게 중심정맥도 있고 굴모세혈관도 있고 이제 간문맥과 간동맥 이런 혈관들이 합쳐져서 굴모세혈관으로 합쳐지는 거죠. 소화기 계통에서 이렇게 보면 자, 간에서의 혈액 흐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간동맥, 간문맥이 합쳐져서 굴모세혈관이 된다겠죠. 그리고 중심정맥을 통해서 간정맥, 아래대정맥으로 이어진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간동맥은 간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동맥이죠. 그리고 간문맥은 그냥 기능혈관이다. 간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아니라 간을 통해서 심장으로 보내주는 기능을 담당한 혈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아래 대정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간동맥은 이 간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동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문맥은 기능을 담당하는 혈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문맥과 동맥이 합쳐져서 이제 이렇게 굴모세혈관으로 합쳐집니다. 간동맥과 간문맥이 합쳐져서 굴모세혈관이 되고 굴모세혈관이 이렇게 중심정맥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 중심정맥들이 이제 이렇게 간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아래 대정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갓 쪽 복사 뒤를 돌아서 종아리 뒤를 따라 올라가는 오금 정맥으로 유입되는 혈관은 자, 이 부분 무릎뼈 뒤를 오금이라고 했죠. 오금. 무릎뼈 뒤쪽에 오목 들어간 부분을 오금이라고 하는데요. 갓 쪽 복사를 뜻하니까
이제 가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금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정맥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이 가 쪽 복사 뒤를 돌아서 종아리 뒤를 따라 올라가는 이런 정맥을 작은 두렁 정맥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렁이라는 것은 피부 바깥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정맥이기 때문에 작은 두렁 정맥이 이렇게 오금으로 가는 오금 정맥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겠죠? 자, 이 정강뼈 쪽으로 올라가는 앞 정강 정맥과 뒤 정강 정맥이 합쳐져서 오금 정맥이 되죠? 가쪽 복사라는 게 이 종아리뼈 이쪽 종아리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가쪽 복사라고 하죠. 작은 두렁 정맥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두렁 정맥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자, 넙다리 정맥으로 이렇게 유입되죠. 큰 두렁 정맥이 된다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문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간 문맥을 형성하는 혈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홀 정맥 계통이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알아둘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맥의 판막은 이제 심장보다 낮은 위치에 정맥이만 있다. 즉,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위로 내려오는 위대정맥은 판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머리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굳이 판막, 즉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막는 판막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아래 대정맥은, 자, 이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혈액이 이렇게 역류하지 못하도록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 자, 판막이 있어서 이렇게 아래 대정맥에는 판막이 있지만 위에서 내려온 것들은 굳이 이렇게 판막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판막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간 문맥은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간의 영양혈관은 아니다. 간 세포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아니고 그냥 기능을 담당하는 혈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간의 영양혈관은 간 동맥이 되겠죠. 그리고 경질막 정맥굴,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제 뇌의 경질막 사이에는 이렇게 특수한 정맥 계통이 있는데요. 이 두 겹, 즉 바깥층과 속층, 이렇게 두 겹의 경질막 사이에는 시상을 중심으로 이제 위쪽의 시상에 있는 정맥굴이 있습니다. 우리가 뇌척수액을 공부할 때 뇌척수액이 거미막 과립, 즉 거미막에 있는 과립에서 위시상 정맥굴로 흡수된다고 그랬죠. 경질막이 있겠고요. 거미막이 있겠고, 이쪽이 연질막이 있습니다. 뇌척수액은 거미막 밑에 있는 공간에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는데, 이제 이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다가 거미막 과립이 이렇게 있죠. 거미막 과립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거미막 과립이 위시상 정맥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뇌척수액이 거미막 과립으로 해서 위시상 정맥굴로 이렇게 이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척수액을 흡수한다. 자, 위시상 정맥굴을 통해서 뇌척수액을 흡수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